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고 설 전날, 설 연휴 전날 우리 시장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미국은 역시 뭐 특별히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냥 올랐고요. 사우디에서 날씨가 쨍쨍했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다 신고지수 내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특징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발행을 했는데 420억 달러 발행했습니다. 네. 굉장히 큰 규모예요. 지난 10월인가에 발행했을 때 국채 금리가 막 급등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 그래서 사전에 요 대규모 발행 후에 이후에 발행을 줄인다. 뭐 이런 얘기들을 사전에 그래서 미리 했던 거고요. 발행 금리는 4.093% 높은 응착률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국제 수익률에 큰 움직임은 없었다라는 게 어저께 있었고요. 그리고 뉴욕 커뮤니티 뱅커프가 장중에 14%까지 추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제 블룸버그에서 여러 가지 구조조정안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종가는 플러스 6.6%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오르는 것은 나스닥이 가장 많이 올랐죠. 플러스 네. 6.95%. 기술주들, 반도체, AI향 반도체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엔비디아가 2.75% 올라서 정확히 $700가 됐습니다. 예전에 이게 500달러 아래 있을 때 470, 480달러 있을 때 $700 타겟 프라이스가 나왔었죠. 이게 이제 높다 그랬는데 거기까지 지금 왔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쪽이 많이 오르는 부분이 엔비디아의 효과도 있었지만 TSMC가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네. TSMC가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고요. 1분기에 최소 8% 이상 성장 전망의 가이던스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본장에 약 4.7%가 올랐고요. 더불어서 AR램 아시잖아요. AI향 매출이 증가한다라고 하면서 본장에 5.5% 올랐는데 시간에서 37%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AI향 반도체, 팹리스, 시스템 반도체 이쪽은 전체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나타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62% 오르면서 전체 시장을 좀 끌어올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특징 말씀드리겠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뭡니까? S&P 500의 4,995포인트입니다. 5,000포인트 시대를 이제 곧 목전에 두고 있어요. 있는 겁니다. 갈 거 빨리 후딱 갔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갈 거라면 자꾸 쪼이지 말고. 이제 넘어서면은 또 매물은 2월에 좀 나오겠다라고 분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향후의 이벤트 이런 것이 있어야지 시장은 견조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존재해 있다. 그러니까 지수도 그렇지만 나스닥은 아직 역사적 신고가가 안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또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QT 축소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들을 시장에서는 지금 앞으로 있을 이벤트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상당히 견조하게 가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S&P 500이 5,000포인트 시대에 다가왔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어제 코스피 1.3% 올라서 2,609포인트 끝났고요. 코스닥 0.61% 올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외국인들 패시브 자금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다가 한 이틀 동안 금융투자 위주의 국내 기관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정을 보였다가 또다시 어제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선물을 약 1조 2천억 매수가 들어왔고요. 현물에서 5,390억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대부분 네. 자동차와 지주사, 우선주, 금융주 위주로 좀 올리면서 지수를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현상이 됐고요. 어제는 기관들도 같이 샀습니다. 금융투자가 이틀 동안 쭉 매도를 하더니 저는 이제 옵션 만기 영향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또는 이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배당 차익거래 하잖아요. 네. 이번에 배당이 이제 이렇게 높게 발표가 많이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매도가 그 주가가 올랐죠. 그러면서 매도가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니즈가 욕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제는 기관들도 6,261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어요. 어제 프로그램 거래에서 차익에서 3,700억 정도, 비차익에서 5천억 정도 들어와서 거의 8,700억 정도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코스피가 강했겠죠. 오전에는 코스닥도 좀 같이 강한 그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왜 그랬냐면 2차 전지가 어제 급등했죠. 강세를 보여요.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반도체가 약세였습니다. 제가 하루 만에 수급 변화라고 그랬는데 하루 만에 싹 바뀌었어요. 왜 보면은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거래하실 건데 섹터별로 종목을 관점을 나눠서 놓고 있죠. 네. 반도체 쪽,
2차 전지 쭉, 자동차 쭉 이렇게 놓고 있잖아요. 화면에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인데 그저께는 반도체가 몽땅 빨갛고 2차 전지 몽땅 팔았고 어제는 2차 전지 몽땅 팔갛고 반도체 몽땅 팔았고 뭐 이래요. 참 이것 역시도 참 취약한 거죠. 수급이 순환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무튼 2차 전지 강세를 보이면서 오전에 코스닥이 강세였는데 그 지금 김 프로님 말씀 주신 급등한 일부 종목들이 윗골을 달았습니다. 오후에는 그 상승폭을 조금 줄였어요. 그래서 네. 코스닥은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마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자동차가 가장 강하죠. 근데 어제도 자동차가 가장 강했는데 이유는 그 전날 포드가 호실적 발표해서 시간에서 7%, 오늘 아침 끝난 본장에서 시간에서 6%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제 무디스에서 현대차 기아의 신용등급 상향 소식이 있었고 좀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밸류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들이 각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익이 있는 저PBR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핵심이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금융지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제 올랐습니다. 2609포인트가 됐는데 위로 올라서면 매도 나오고 또 내려가면 매수 들어오고 그랬는데 오늘은 분위기는 좋습니다. 물론 연휴를 앞두고 있고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거래를 좀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뭐 정확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리고 연휴 앞두고 있어서 그렇게 강할까라는 뭐 의심도 좀 있긴 한데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뭐 미국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 뭐 먼저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시장에서 분위기가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우리가 시장이 약한 연초에 약한 이유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닝 미스가 있었죠.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있었죠. 중국이 계속 하락을 했죠. 뭐 이런 기관들이 매도를 했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꾸로 하나하나 해소가 되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나하나 보면은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수해 주지 않습니까? 그거 다 중국 증시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연 이틀 반등을 하고 있고 어제는 큰 폭으로 반등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저께 네. 그리고 어제도 추가 상승을 했어요. 어제는 이런 뉴스 나왔습니다. 증권규제위원회 수장을 교체해버리는 뭐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죠. 요게 하나가 좀 바뀌었죠. 외국인들의 수급도 바뀌었죠. 그리고 어제 LG화학이 지금 GMCO가 우리나라 왔죠. 그래서 LG화학이 GM의 10년간의 대규모 공급 계약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것도 뉴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이 어제 시간에서 8%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LG화학은 이게 급등해서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시총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수에도 영향을 주지만 여기 섹터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 시장이나 오늘에는 호재예요. 거기다가 지금 미국 시장 말씀드렸지만 미국 반도체 초강세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LG에는 솔루션이 아니라 LG 화학이에요. LG 화학입니다. 예, LG 화학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는 LG 화학이 오르면 2차전지 소재가 이제 오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 반도체도 강세예요. 그러면 우리는 2차전지 오르면 반도체 약세로 되나? 이런 건 뭐 지켜봐야겠지만 아무튼 섹터별로 다 지금 호재성 재료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제 삼성그룹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참여했잖아요. 이걸 조기 인수해서 이름을 삼성 로보틱스로 사면 변경을 하려고 한다라는 게 지금 이제 뉴스가 그냥 레인보우 나왔어요. 로보틱스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요? 삼성 로보틱스 좀 약간 올드한 느낌이에요? 뭐 좋잖아. 레인보우 이름 뭐 그래, 나쁘지 뭐 않은데. 꼭 이름을 꼭 바꾸려고 그래. 그럼 뭐 저한테 질문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채팅창이 분위기가 왜 이렇게 좋은가 했더니 역시 어제 장이 좀 오르니까 네. 네. 오늘은 뭐 3% 원래 좋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장이 꼬이고 막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시장이 시장이 문제였어. 그럼 그렇죠. 시장이 문제죠.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뭐 저도 원래 그런 우리 표현을 많이 이랬다니까 쓰는데 원래가. 예. 주식시장이 막 좋고 막 조이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하고 그러면은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잠을 자도 안 피곤하고 그런 게 주식시장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무튼 요 로봇주들도 어제 살짝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어제 시간에서 대부분 다 강세를 보였어요. 네. 그렇게 보면 오늘 LG화학이 시장 끌어올리겠죠. 거기다 뭐 미국 패시브 자금 지금 외국인 들어오고 있죠. 미국 반도체 굉장히 강세였죠. 뭐 로봇주들 이게 왜 로봇은 테마이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굉장히 시가총이 높아요. 이게 3조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코스닥에 영향을 주거든요. 이것만 보면 우리 시장은 오늘 꽤 올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뭐 연휴 앞두고 있고 옵션 만기 수급도 좀 봐야 되니까 그건 뭐 봐야겠지만 분위기는 좋아졌다. 분위기 좋아졌다. 네. 그렇게 정도. 뭐 오늘 하루라도 아무튼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말씀드리기 전에 내일 휴장이고요. 제가 내일 휴질 때문에 자꾸 헷갈리는데 그래서 오늘 금요일인 줄 알았어요. 저는 진짜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왜 이렇게 정신이 없죠? 내일부터 휴장이고요. 네, 내일 휴장이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휴장이고 중국은 다음 주 내내 춘절로 휴장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미국 CPI 하나 나오는 거 빼고 아주 큰 건 없어요. 뭐 큰 이벤트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의 실효등급이 상향됐습니다. 오늘 뭐 채권 저 끝나고 나서 채권 하신다고 하는데 내용을요. 무디스에서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를 BAA1에서 A3로 상향하는데 야, A 저건 등급을 의미 받은 있네. 거는 A급으로 최초로 바뀌었다는 얘기네. 네, A B급에서. 등급을 받은 건 최초로 받은 겁니다. 오. 이게 작년 2월에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변경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S&P가 현대차와 기아를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요번에 변경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S&P도 A 등급을 괜찮네. 받게 아니 했어요. 왜냐면 저게 제가 이제 제 원래 채권 베이스잖아요. 근데 저게 예를 BAA 2, 3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한 노치 올라가는 것도 의미는 있는데 네. 앞에를 바꾸는 거거든. 그럼요. B에서 A로. 저건 조금 더 의미가 있다고. 의미가 있죠. 저 전 세계에 투자자들은 많지 생각하죠. 않고 우리 얘네들은 이쪽 기업들은 이게 최초입니다. 최초. 어. 최초예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디스는 참 좋겠어요. 뭐 피치나 뭐 이런 회사들은 음. 회사들 등급도 엄청 많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뭐 BAA 나왔지 뭐 BAB도 있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BAA 플러스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다가 안정적, 긍정적, 네, 예. 부정적 이것도 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저 회사들에 대한 것도 하지. 예. 저 회사들이 채권을 발행하잖아. 네. 그 채권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해. 아유, 그러니까 참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걸로 돈을 버는 거죠. 그리고 나라한테 또 평가하거든. 나라. 그러니까 네. 1년에 한 번씩 오잖아. 무디스 팀이. 그리고 우리 기재부에서 극진히 또 모셔가지고 브리핑 네. 다 해드리고. 호텔비 다 내드리고. 아이 그렇진 않아.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해. 그건 아니에요? 아니, 그건 이제 저 미국판 김영란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건 안 돼. 극진이 모시기만 해요. 네, 극진이 밥은 사겠지. 모르지. 예. 하여튼 갑이야. 네. 그렇죠. 저거 하나 잘 맞으려고 그 이제 돈이 어마어마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또 노력들 하겠습니까? 네, 두 번째 뉴스는 어제 에코프로뱀이 IR 한다 이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저께 급등했다가 윗골을 달았는데 아무튼 큰 폭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4분기 적자 영어 OP가 적자로 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읽어 보면은 향후에 뭐 자금 조달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내용들은 약간 보수적으로 올해는 보수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올랐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수급으로 오른 부분이 좀 있죠. 액면을 에코프로는 액면을 500원에서 100원으로 5대1로 분할한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사실 이게 삼성전자는 아주 이게 큰 호재가 되지는 않았었어요. 네. 과거로부터 이걸 호재성으로 많이 받아들인 뉴스이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이 하나 있었고 에코프로비엠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 검토한다. 이건 작년에도 얘기 있었던 거예요. 네, 이번에 이거 한다라는 게 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 거 보면 실제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급등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제 우리 이런 말 좀 나눴지 않습니까? 네. 에코프로비엠이 코스닥 시가총액 1위입니다. 지금 현재 22조 정도 되고요. 에코프로가 시가총액 2위 13조 정도 됩니다. 3위 그 밑에 있는 게 HLB, 알테오젠 이런 데들이 있고요. 얘네들이 4조 정도 되고 5위인가가 HPSP 반도체에 있는 그런 게 한 3조 정도 돼요. 이게 만약에 에코프로비엠이 22조짜리가 넘어가 버리면 네. 에코프로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밑에 있는 HLB도 가거든요. HLB도 갑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것들이 4조, 5조짜리만 그냥 있는 상황이 돼버려요. 거기도 가려고 그러겠지. 그러려고 그러겠죠. 되면 이게 참 문제다. 그래서 코스닥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네. 막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코스닥이 변동성이 크고 코스닥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지금 뭐 종목만 하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종목명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초전도체 있잖아요. 네. 그런 게 한번 이슈가 막 되면 그게 지금 얼마까지 왔냐면 3조를 넘겼습니다. 시가총액. 초전자체 테마주 시가총액. 맞아요. 예.
뭐 신성 델타테크 뭐 이제 올라왔으니까 그 기업에 대해서는 저는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테마주가 급등을 해서 왜 코스닥은 10배짜리라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시가총액이 막 올라요. 그래서 시가총액 뭐 5위 안에까지 들어가고 10위 안에 막 들어가요. 그런데 얘는 테마성이라 가지고 이익이 뒤따르지 않아서 얘들이 급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이만큼 올라왔던 게 급락하니까 지수가 또 막 급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태기 시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안정적인 기반이 없다는 거죠. 이번에 이 밸류 프로그램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게 2주 내내 말씀드리는 게 구조적인 변화로서 밑바탕을 탄탄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네. 이 코스닥이 그게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보세요. 지금 신규 상장 종목들 거의 대부분이 코스닥으로 상장돼요. 예, 그렇게 하죠. 그죠? 예. 거래소 상장 뭐 보셨어요? 더 어렵거든요. 거래소 상장이 거의 없어. 예. 그죠? 1년에 한두 건 있을까 말까요. 네네. 다 코스닥으로 들어가. 음. 뭐가 여기가 더 쉽단 얘기죠. 근데 그것도 요즘에 보시면 수요 예측이라는 걸 하잖아요. 수요 예측. 그러니까 수요 예측을 하는 이유는 기관 투자가들에서 이게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하게끔 하는 가격 그 탐색 기능 및 결정 기능을 하기 위해서 기관 투자가 미리 사전 수요 예측을 하는 거거든. 근데 수요 예측 다 상단에 돼요. 그리고 수요 예측 상단 초과하는 것도 생겨요. 근데 뭐냐면 수요 예측 기관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쵸. 한 500개, 뭐 600개 이상 되는데 네. 그것도 뭐 어떤 수요 예측 기관은 계정을 4개씩 갖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 그게 어차피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받는 그 물량이 작거든. 그래서 이렇게 야, 그냥 상단 써. 그냥 예. 상단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공모가 결정되잖아. 공모가 결정돼가지고 좀 따따블 생겼잖아요, 이게. 그리고 공모가가 3만 원인데 4만 원까지 갈 수 있어요. 네네. 근데 그런 주식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식 한번 보세요. 3개월 이후에. 다시 공모가 근처에 있는 게 부지기수예요. 네. 그래서 이게 내가 볼 때 그럼 코스닥은 일단 기본적으로 물리고 시작해요. 네네. 물리고 시작. 따라서서 물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맞나라는 생각. 왜냐하면 주식을 투자를 하다 보면은 계속 먹으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평가익 상태에서 하면 기분이 좋은데 네. 일단 딱 하자마자 물리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이게 좀 더 건강하게 뭔가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뭐 이전 상장도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또 코스닥에서 검토를 또 하시겠죠. 뭐 남국에서 더 보고 있겠죠. 네. 아무튼 지금 현재는 이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LG화학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GM의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을 했는데요. 어제 시간에서 8% 정도 올랐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전에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본장에서는 막 그렇게까지 영향되지 않았는데요. 계약 금액은 1325원 기준으로 24조 7천억 정도. 근데 이거 10년입니다. 네. 이게 만약에 짧았으면 3년이나 일했으면 아마 폭발적이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최근 매출액 대비 거의 50%입니다. 이게. 근데 네. 이제 기간이 10년이잖아요. 네. 기간이 10년이니까 나눠서 이게 이제 반영이 될 겁니다. 재무제표에. 그러니까 요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공급계약 공시나 이런 공시가 나올 때 이 기간을 반드시 봐야 돼요. 기간을. 어떤 기업들은 보면은 기간이 30년짜리 공급도 있고 막 이런 데들이 있거든요. 네. 그건 그 가격이 그렇게 크게 반영하지 않아요. 이 기간이 짧은 거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워낙 큰 규모이고 그리고 10년이라 하더라도요. 그리고 이렇게 스타트했다는 걸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시장을 받아보면서 시간에서 8%나 어떻게 오른 부분이 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뉴스 한 3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집트에 투자 확대 논의한다라는 게 있었고요. 삼성전자 그 수입 이집트에서는 뭐 여러 가지 과세 할인을 하면서 투자 확대에 논의를 좀 있다. 이런 게 이제 이집트 말 뉴스가 좀 하나 이집트로 있었고요. 간다고요? 네, 이게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삼성전자에서 어떤 대응을 할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가 연초부터 엔비디아에 HBM 납품한다는 얘기가 작년 말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연초에도 시작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의 납품만 HBM이 전체적으로 불량하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돌면서 삼성전자를 좀 안 좋게 만들었고 삼성전자 납품하는 기업들이 후반에 있는 기업들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이전에도 요 저렇게 루머를 얘기했다는 퍼뜨리던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있는데 또 그 사람들이 한 것으로 파악을 했다.
이유는 모르겠다. 이렇게 발표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물론 애널리스트들이나 요걸 한 사람들은 실제로 어느 뭐 소스가 있겠죠. 또는 실제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진위업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런 내용들이 시장에서 돌아다니면서 주가의 등락을 좀 만들었다. 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HBM 가격이 주력 DRAM 가격의 5배 정도 수준에서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에서 계속 이거를 요구했잖아요. 근데 이제 CPU를 만드는 인텔과 AMD도 계속 주문을 하고 있어서 네. 결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노선은 여전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HBM이 아닌 다른 걸 하려고 막 시도를 하는 삼성전자 올걸 그런 데들이 있잖아요. 중국도 그렇고요. 네. 근데 사실 HBM은 대세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 그리고 수요 예측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리브영 얘기 계속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잘 나가요, 저거. 예, 3년간 3천억을 투입해서 상생 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좀 나왔는데 올리브영에서 연매출 100억이 넘는 브랜드의 절반 이상이 국내 중소 브랜드라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긍정적이죠. 좋네. 네,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마도 이쪽은 이게 이제 이런 얘기 저희도 우리 방송한 지가 이게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어요. 아마 이제 스타트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8번째 뉴스는 이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에 영향을 줍니다. 실제 이익과 상관없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폰 16 카메라 디자인 및 기능 변경이 있을 것이라는 정보 공개가 나왔어요. 후면 카메라 디자인 변경이 있고 그리고 고급 카메라 기능인 뭐 액션 버튼과 그리고 캡처 버튼이 수정된다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카메라 관련주들이 다 떴어요. 카메라 관련 다 떴어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애플이나 테슬라 이쪽이 움직이는 것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로이터발 뉴스인데 2개 모델의 폴더폰 프로토타입 제작을 좀 하고 있다. 애플이. 예, 그래서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었냐? 아시아 지역의 폴더폰 관련 부품 업체 부품 공급 문의를 좀 진행을 했다. 이런 뉴스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애플은 아이패드 먼저 폴더폰 한다 그랬습니다. 아이패드 먼저 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언제 나올지 꽤 시간 걸릴 거예요. 예, 뭐 2년 후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뉴스가 나올 때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왜 움직였냐를 좀 알기 위해서 이 뉴스를 좀 가져왔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올리브영은 그 돈을 투자해서 상생을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하겠죠. 인터넷에 뭐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그 예, 중소기업 예. 그리고 작은 브랜드들이 좀 성장할 수 있도록. 못하죠. 그것들이 못하니까 그거를 외국 미국이나 이런 쪽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근데 실제로 그 미국에 있는 분한테 들었는데 네. 미국 사람들이 올리브영 가서 인디 브랜드 한국 화장품을 열광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뭐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왜냐하면 전 세계 플랫폼은 다 미국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다이소가 한국에서 완전 대박 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다이소가. 네. 근데 야 저런 버티컬한 아이템 위주의 어떤 그 플랫폼이 네. 만약에 한 개, 두 개씩 성공하면 전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전체 다는 뭐 구글이다, 뭐 하고 있지만, 아마존이다, 뭐 할 수가 없으니까. 특화된 그래 예를 카테고리에. 들면 자 좋아. 그러면 장류야 장류. 예를 들면 한국 소스 지금 난리 났다면서요. 요즘에. 소스 플랫폼. 소스 플랫폼. 소스는 거기 가서 하는데 그게 한국 거야. 한국 것도 있고 전 세계 소스가 다 네. 유통되는. 어쨌든 한국이 그게 강한 것 같아. 찍어 먹고 찍어 바르고. 네. 찍어 먹고 찍어 바르는 건 너무 저 화장품 비하 아닙니까? 찍어서 바르잖아. 이게 예를 들어서 네. 그런 거. 네. 올영 같은 그 버티컬 아이템을 네. 글로벌리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예. 1차적으로 한국의 인디 브랜드나 한국의 중소기업 제품들이 사랑받는 그 구조를 만들고 글로벌 제품들이 다시 들어온다. 그렇죠. 야, 그거 난 그런 회사면 투자하고 싶은데 저게 비상장이란 얘기죠. 네네네. 올영이. 그렇죠. 네? 예, 저런 것들을 나 올영이 모델로 상장이면 잘 내가 투자하고 됐으면 싶더라고. 하는, 그래서 생각이 작년부터. 아니 저는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여쭤본 거는 굳이 뭐 상생 이런 말을 꼭 써야 되나는 거예요. 어쨌든 올리브영은 결국 그렇게 해서 하고 싶은 거는 자신들의 사업을 더 키우는 거 확장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소 브랜드도 잘 되는 게 자신들의 플랫폼이 잘 되는 걸 그렇죠. 테니까. 예, 예.
그래서 그냥 우린 이렇게 뭐 사업 확장한다. 그렇지. 혹은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상생 그런 거 잘 안 쓰는 게 좋아. 예, 그냥 굳이 상생 이걸 안 쓰면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상생에 뭐 함께 사는 뭐 이런 걸 이제 자꾸 포장을 하려고 하는 게 상투적인 용어. 예, 그런 거 네. 그냥 자기네들 사업 확장한다 이렇게 네. 그냥 해도 욕 그렇게 먹지 않는 좀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제 살짝 들은 겁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예. 오늘 네, 이후로 또 어디 좀 다녀오세요? 예? 이제 이제 설에 어디 아니 뭐 일정도 있고 일정도 뭐 있으시고. 휴가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아, 예.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예. 네, 다음 주 화요일에 뵐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네, 알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고 예.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